위 대장 내시경 검사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고 계신가요? 수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청구 가능한 보험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유튜브 보고또 보험 전문가 장명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자주 받게 되는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 또는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받고 나서도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시경 검사는 단순히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수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이어지는 보험금 청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 특히 검사 과정에서 용종 제거 같은 처치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보험금 항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보험금 상식이 한 단계 올라갈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첫 번째는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 흔히 말하는 실비입니다. 실비는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니 내시경 검사 비용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장이나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죠. 보험 약관을 보시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아쉽지만 실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평소와 달리 속이 쓰리거나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혈변 등의 이상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내원하여 질병의 원인을 찾거나 치료하기 위해 내시경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질병의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이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위나 대장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예정에도 없던 조직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다면 이 추가 검사 비용은 더 이상 예방 목적이 아니라 이상 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치료의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추가 검사 및 관련 처치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단순 검진이라며 면책을 주장한다면 해당 검사를 진행한 주치의 선생님께 상기 검사는 이상 소견에 따른 병변 확인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이 소견서 한 장이 여러분의 보험금 청구를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보험금은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용종을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게 무슨 수술이야, 간단한 처치겠지 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상 용종 제거는 명백히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이라는 시술로 분류되지만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의 범위는 이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 수술은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용종을 뿌리채 자르거나 떼어내는 행위, 즉 절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용종 제거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술비 특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 횟수에 상관없이 매번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용종은 질병 코드 K, D 코드를 받기 때문에 이 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종수술비, 1에서 5종, 1에서 8종 수술비입니다. 수술의 난이도나 방법에 따라서 1에서 8종까지 등급이 나누어져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내시경 용종 절제술은 보통 가장 낮은 등급인 1종 또는 2종 수술에 해당되어 해당 종의 정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N대 특정 질병 수술비입니다. 112대, 119대 등 특정 질병 그룹에 포함된 수술 시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위 대장의 양성 신생물, 용종이 이 특정 질병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금까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내가 용종 제거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확인. 진료비 영수증 상세 내역에 내시경 하 용종 절제술 또는
내시경적 절제술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수술 행위의 증거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의 수술비 특약 약관을 펼쳐보세요. 특히 종수술비 약관을 보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몇 종에 해당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 용종 절제술은 제외라는 명시가 없다면 거의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수술비를 빠짐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용종을 제거하고도 청구를 못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놓치기 쉬운 수천만 원짜리 보험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암 진단비입니다. 용종 제거 후 발급되는 진단 코드는 보통 대장에 해당하는 D12, 위에 해당하는 D13 등의 양성 신생물 코드나 기타 소화기기 질환인 K63 코드를 받습니다. 고객님들은 양성이라는 글자만 보고 암 진단비는 꿈도 꾸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드가 D로 시작한다고 해서 암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꼭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종의 모양과 세포의 변형 정도에 따라 의사가 암 진단 코드가 아닌 D 코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 결과지에 기재된 세포의 병리학적 소견을 따르게 됩니다. 이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결정적인 문구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고도 이형성증 또는 상피내암종 등의 문구입니다. 고도 이형성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용종의 세포가 정상세포의 형태를 잃고 암세포와 유사하게 변했지만 아직 기점막을 뚫고 침범하지 않은 상태, 즉 암의 직전 단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고도 이형성증은 많은 보험사에서 제자리암 D00에서 D09 또는 경계성 종양 D37에서 D48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은 일반암 진단비보다 적은 금액, 보통 일반암의 10에서 20%이지만 현재 유사암 진단비 가입 금액이 크신 분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구는 절대 혼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는 고액의 암 진단비 청구에 대해 면밀히 조사합니다. 고객이 고도 이형성증 결과지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의료 자문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현장 조사까지 나와 주치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학적,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고도 이형성증 문구를 발견하셨다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지식을 갖춘 보험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받으시고 대응 전략을 세운 뒤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위, 대장 내시경 검사 후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보험금, 즉 실비, 수술비, 그리고 암 진단비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목적이 진단 치료였다면 실손보험으로, 용종 제거는 수술로 인정되니 수술비 보험에서, 조직 검사지에서 고도 이형성증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암 진단비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 때문에 고민하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또 보험 전문가 장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